그런 다 계획이 있구나. 여기 나오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계획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계획 안 세우시죠? 저요? 걸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노동원 TV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이 수다, 우리 영화 속이나 우리 미디어 매체 속에 있는 노동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은 영화를 콘텐츠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생충입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우리 조영은 농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네. 요즘에 한창 화제인 나는 솔로 16기에 대한 리뷰가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리뷰 올라왔답니다. 안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오늘 그래서 기생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네 가족이 반 지하에 사는 굉장히 가난한 서민들, 부잣집과 이렇게 얽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으로 온 가족이 다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좀 나와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 가족들의 아빠 역할을 맡고 있는 송강호 군이죠. 김기태 반지하에 있는 집이 나오는데 핸드폰이 이제 끊겨서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는 거리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은연중으로 보여주는데 치킨집도 했었던 것 같고 대만 카스테라 그런 사업들이 다 망해서 발레 파킹 운전까지 그리고 엄마는 포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기우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 최우식 군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생으로 나오고 그리고 김기정 하객 알바도 했었다. 친구 부케 받았다고 네. 모르는 사람 부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4명의 기생충 식구죠. 그 남자들은 다 기자 돌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충숙. 네. 그러니까 이제 기생충이라는 거죠, 그죠? 이분들이. 오 그러네요 또. 기생충 가족에서 기정이가 제일 똑똑하고 그 문광 원래 가정부였던 분 있잖아요. 선 긋는 모습 같은 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박 사장 부인, 네. 그 부인한테도 선을 잘 그렇죠. 그어요 보면은 그런 태도가 기생충 육조에서 가족 중에서 목욕할 때 가장 고급한 태도를 갖고 있다 할까? 그러니까 이 상류층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울린다 그래야 되나? 이 부잣집 분위기랑 잘 맞아. 우리랑은 달라. 조카. 아 진짜 아버지. 얘가 아까 그 욕지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딱 보는데 이 집에서 오래 산 느낌? 이번에는 부잣집 사장의 이성균 배우가 부산 역할을 맡았고 깔끔을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예의가 바른 것처럼 하지만 나와 밑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구분을 명확히 하는 그 선 넘지 네, 말아라. 선을 넘지 그래서 말아라. 이제 그 김기사는 선을 넘지 않지만 냄새가 선을 넘는다. 뭐. 우리와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더라고요. 회사의 손을 딱 잘 지켜. 내가 원래 손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조효정님 배우가 연기했던 연교라는 배우는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모든 거를 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들이 다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박서준 배우가 그걸 보고 이제 심플하다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사모님이 심플해. 영애는 심플. 세 번째 이제 가정은 우리 근세 문강이라고 하는 박명훈, 이정은님이 연기했던 이 집을 만들어질 때부터 일을 했던 가정부 역할. 사실은 그 가정부 네. 문광이 원래는 그 집이 예술가 건축가인 남궁현자님이 만든 집인데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그 가정부였잖아요. 근데 기우가 들어올 때 뭐 원래는 이제 남궁현자님이 만들었던 집인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애들 사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남궁현자님에 비해서 여기를 조금 더 좀 내려보는 시선이 또 있는 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모시지만 그 주인에도 좀 격이 있고 급이 있다. 또 여기 이 영화 기생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사와 선물들입니다. 친구가 이제 수석을 선물해주지 않습니까? 재물운과 합격운을 네. 뭐 그런 얘기 하죠. 네네. 근데 특히 이돌은 가정에 많은 재물운과 합격운을 몰고 민혁아. 다니면서 이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수석이 이상하게 나한테 달라붙는다.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댈 거가 운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기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운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기대했던 그런 운이 오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집착했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아진, 주말마다 로또 사려고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밖에는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거죠. 뭐 주식 투자라든가 뭐 코인 투자 같은 거 해갖고 그거에만 몰입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수석에 집착을 하다가 결국은 그 수석이 자기 머리를 찧어갖고 정신이 좀 이상해진. 전 세대들의 남편들이 다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이유는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짐을 합니다. 다짐. 자기는 부자가 될 거고 이 집을 살 거다. 걔는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그냥 하겠다, 그냥 사겠다 그러죠. 예. 현실적으로 그런 큰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없지. 예, 그러니까 그냥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뭐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사겠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일종의 정신승리인 것 같고 우리는 알잖아요. 불가능하다. 마지막 장면을 보셨겠지만 부동산 하시는 중개인이 와서 소개를 해주시는 것처럼 집을 구경하고 짐이 쌓여 있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지하에서 걸어서 나오거든요. 앉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아니까 찝찝하고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솟아날 방법이 없다, 아예.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영화에서 상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하방을 이제 그 보여주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와이파이 잡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소독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창문 닫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기택 아빠가 놔두라고 여기 소독 좀 되게 놔두자고 하고서 다 같이 콜록거리잖아요. 소독약에서 소독되어야 될 존재들은 너네들이다, 이런 의미인 거. 몇 가지 또 더 이야기 나와요.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명대사죠. 아주 유행했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너는 놀랄리가 나서 아버지랑 그 체육관인가요? 맞을 때 그때 얘기한 건가요? 네, 아버지 계획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충원한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계획이 있다면서요? 이랬는데 아버지 얘기하죠. 사실 자기는 계획이 없다. 네.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다. 인생은 그런 거다.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먼저라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제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갖고 나를 뭐 단련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규직한테만 허용된 일인 거죠.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현대 사회가 지금 서사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뭐 어떤 서사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박사장 같은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뭐 애들한테 이제 뭐 모두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계획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계획 안 세우시죠? 저요? 걸렸나? 자, 다음 또 어떤 데가 있냐면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캠핑을 떠나고 기생충 가족들이 그 부잣집에서 거기서 아예 술판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쫓겨났던 가정부가 찾아옵니다. 지하실에 놓고 온 게 있다. 아버지 남편이었던 거죠. 비밀 공간에 살고 있는 남편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사가 나옵니다. 뭐라냐면 땅 밑에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난 여기가 편하다. 한둘이 아니다까지는 알겠어. 근데 난 여기가 편하다는 게 있냐고요. 이 의미가 뭘까? 이 공간을 떠나서 사는 삶이라는 것, 부잣집이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준 공간을 벗어나서 산다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술판을 벌이면서 부자인데 착하네. 부자인데 착하다니까. 부자니까 착한 게 아니라 부자라 착한 거. 아니라 그리고 부자니까 착한 거지. 뭔 소리인지 알아?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가난하고 막 핍박을 받지만 착한 주인공과 착한 상대의 역, 이런 구도가 나오는데 대사는 현실은 오히려 아니다, 반대다. 가난하면은 악해지고 부자면은 착해진다. 이렇게 한번 또 비트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대사죠. 냄새에 대한 것이 나와요. 박사장하고 가족들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선은 지키는데 냄새가 넘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냄새에 대한 표현을 막 해요. 둘이. 그러다가 지하철 냄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서민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그 냄새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 한마디 또 덧붙이자면은 냄새는 그냥 그 사람 자체, 뭐 존재 자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계급이 다른 건데 계급이 존재 자체를 결정해버리는
부자니까 착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존재를 그냥 드러내는, 돈이 많으면은 냄새가 안 나고 또 돈이 많으면은 착하고 뭐 이렇게. 그게 참 슬픈 일인 것 같고, 김혜란 작가가 쓴 침이 고인다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첫 작품이 도도한 생활이라는 작품인데 계급의 차이가 피부색과 치아의 차이를 보여준다. 냄새라든가 뭐 치아색, 피부색,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자체야라고 볼 수 있는 면들을 계급적 위치가 바꾼다는 거가 참 슬프고 좀 잔인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입을 가리면서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죠. 네. 정규직, 비정규직이나 연봉 갖고 구분 짓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그냥 사람 자체로 구분 짓는 거가, 그러네. 그러니까 선함과 악함, 그 다음에 냄새 이런 것들, 맞네. 그런 거가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이성균 그 박사장이 김 기사를 얘기하면서 그는 선을 지키려고 하지만 냄새가 넘어온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그죠? 되는 게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좀 그 주요한 얘기들을 한번 좀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표현해보고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반지하 냄새야. 이 집을 떠나야 냄새가 없어진다고.